안녕하세요. 홀로 가게를 운영 중인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남편과는 회사 동기였고, 그래서 재정 상태도 비슷했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죠. 그래서 제 나이 31살에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식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나는 우리가 반반으로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결혼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창피해요. 나는 상관없어요. 당신이 좋다고 하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서로 누가 더 많이 했어, 이런 싸움으로 안 될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팀에 정주인이 있잖아요. 거기는 대부분 남자 쪽에서 일을 다 해줬거든요. 근데 결혼한 후에 정주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으로 무시하고 싶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그 돈이 그 돈인데 난 참 이해할 수 없다. 남편은 제 생각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반 결혼을 진행했고 신혼집도 공동 명의로 가질 예정이에요. 계약은 했지만 그 이후에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연락을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신혼집을 공동 명의로 했나 물어보셨죠. 너희가 이사 가는 신혼집이야. 그건 누구 명의니? 우리 아들 명의인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맞아, 공동 명의로 했어요. 결혼하면서 돈을 똑같이 가져왔으니 공동 명의로 해야겠죠. 실은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서 궁금해 하신 거겠죠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공동 명의로 계약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는 갑자기 왜 그렇게 했냐며 제게 화를 내셨어요. 아니, 왜 남자 명의로 하지 않았어 라고요?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세금이 더 나가요?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다시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되돌려놔야 해요. 남편 혼자 집에 오는 것도 아닌데 왜 공동 명의로 하는 건가요? 요즘에는 공동 명의로 하면 혜택도 더 많고 더 저렴해요. 벌써 모든 계약을 한 것 같지만 바꾸면 돈이 더 들 수도 있어요. 너무 어린 당신은 잘 몰라. 그런 건 남편 명의로 해야 남편이 더 쉽게 사는 거예요. 어이구, 모르고 저희가 반반 결혼한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현명하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신혼집을 공동 명의로 한다고 하니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웃으며 말씀을 드렸어요.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하는 거라 요즘에는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하더라도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여자가 집회와 집도 남자가 기죽을까 봐 남편 명의로 돌려주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확인해보고 그 돈은 제가 내겠으니 명의를 다시 우리 아들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 돈 1억 8천을 보내주시고 남편 명의로도 바꿀 것이며 제 돈도 그만큼 들어가야 합니다. 같이 공동 명의로 한 건데 남편 명의로 바꿀 때는 남편의 돈이 전부 들어가야 합니다. 아닐 거예요. 어머나, 이런 말 한마디도 앉지 않는 걸 보세요. 너도 참 대단하다. 계속 시어머니가 공동 명의로 바꾸라고 하니까 그러면 집값에 대한 반값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됐다 하면서 전화를 확 끊으셨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 해도 제가 잘 보아야 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기분이 나쁜 일이긴 합니다. 가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방금 어머님께서 전화하셨는데 우리 신혼집을 계속해서 당신의 명의로 바꾸라고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1억 8천을 보내주시면 남편의 명의로 바꾸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끊어버리셨어요. 너는 어머니께서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중요해?
우리 어머니가 옛날 사람이니까 당연히 남편 명의로 하는 줄 알았는데 공당황을 할 수도 있겠지? 아니, 당신의 돈을 다 해온 것도 아닌데 왜 당신 명의로 해?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닐까? 예전에는 남자가 집을 짓고 여자가 혼수를 했다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는 제가 귀에 들어 죽을까 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남편도 은근히 시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 그걸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했어요. 그렇게 귀에 죽는 일 때문에 신경 쓰인다면 1억 8천을 보내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도 당신 명의로 해줄게요. 아니면 내 명의로 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어디에 그 돈이 사용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그냥 공동 명의로 해주라고 하셨어요. 그 후에는 신혼집 공명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었고 같이 출퇴근하는 길이 적정하지 않아도 즐거웠어요. 하지만 우리 부서의 일은요. 바빠지면서 제가 약을 하는 날도 늘어나고 힘든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와서는 정말 씻고 누워서 잠만 자고 겨우 일어나 회사에 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남편이 그런 제가 안쓰러웠나 봐요. 하루는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냥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어때요? 어차피 우리 아기도 낳을 거고 그러면 당신은 휴직을 하든 퇴사를 하든 할 거 아니야. 근래 바빠서 그렇지? 이건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당신 저번에도 그렇게 말했었어. 근데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잖아. 그냥 회사를 관두고 집에서 아이를 준비하자. 결혼하기 전부터 저한테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말을 많이? 저도 아이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싫지는 않았죠. 그러나 직장을 다니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 노출되어 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다들 째를 올릴 거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었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에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된 애를 낳은 친한 언니를 만나서 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거든. 이렇게 일한 지 벌써 3달이나 된 것 같아. 근데 남편이 회사를 퇴사하고 빨리 애를 가지려고 하더라고. 근데 애가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맞나 싶더라고. 맞아. 나도 그랬던 거 기억나지. 근데 나는 그때 혹시 모르니 휴직을 했었거든. 회사를 안 다니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서 애가 금방 들어섰어. 나 회사를 관두고 거의 2달 만에 얘가 들어섰어. 진짜 스트레스가 안 좋긴 한 거 같더라. 그래, 그럼 나도 그냥 휴직이나 할까? 혹시 모를까 해서. 그리고 애를 낳으면 돈도 많이 든다고 하니까 애 낳고도 부지런히 벌어야 되지 않을까? 나도 딱 그 생각이었거든. 근데 주변에 애 봐줄 사람도 없고가 돌진한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전에 그것도 걱정되고. 그래서 결국 나도 퇴사를 했어? 그런데 나는 진작에 퇴사할 걸 싶더라고. 너 애를 가질 거면 빨리 가져. 나는 34살에 처해 나왔잖아. 진짜 죽을 줄 알았거든. 나랑 같은 날 애 낳는 진통도 엄청 짧게 하고 애를 낳고 나서 회복도 빠르더라. 그 애가 29살에. 살이었나 아마 그랬어. 친한 언니가 낳을 거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고요. 언니는 그렇게 힘든 부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안 생겼던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정말 쓰러지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친정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 말대로 퇴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회사야 나중에 다녀도 되니까요. 친한 언니를 만난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나 회사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나 회사 그냥 퇴사하려고 이번에 주연 언니를 만나러 왔거든요. 어제 결혼한 지 10개월 동안 안 생긴 아이가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만두게 됐어요. 회사를 그만두니 하루하루가 여유롭고 좋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퇴사하고 1년 동안 집도 예쁘게 꾸미고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서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퇴사한 지 1년이 넘어가니 순간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친한 언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2달 만에 아이가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1년 동안 소식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하루는 저를 찾아오셔서 손주를 못 보는다는 식으로 비안 걸리셨습니다. 너는 벌써 결혼한 지 1년이나 됐는데 우리 손주 소식은 아직도 없어. 이러면 너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내 친구는 벌써 아들이 셋째 가졌다고 하면서 아들한테 물어봐라고 했다던데 넌 왜 아직도 소식이 없어? 안 그래도 남편이랑 같이 병원 가서 검사 받아버렸고요. 우리 아들은 문제 없어 같은데? 너 어릴 때 어디 아팠거나 그런 적 있니? 애가 안 생기니 시어머니한테 이상한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성격대로 할 수가 없었죠. 진짜 네. 몸의 문제로 아기를 가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둘 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둘 모두에게 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1년 정도 기다려보고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때 시험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우리 집을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나 문 앞이다. 문 열어봐라 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와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너 혼자 있으면 심심할 거야. 아니, 너는 살림은 잘하고 있나? 포로 온 거지라고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제가 집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너는 우리 아들이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데 너는 어디를 돌아다니냐고 집에서 얌전히 앉아 있어야 해. 청소하고 저녁에 우리 아들이 오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야지. 매번 예고도 없이 찾아오셔서는 집안 거의 이게 뭐냐, 우리 아들에게 무엇을 먹여서 회사에 보냈냐며 참견하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가끔 제가 불편한 티를 내면 본인 아들 돈이 반이나 들어간 곳인데 못 올 대로 온 거냐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은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했죠. 오늘도 어머님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우리 집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봅니다. 냉장고를 검사하시고 냉장고가 깔끔한지 구석구석 청소한 것을 보시면서 잔소리 하시는 걸 알아. 진짜 나 스트레스 받아. 그게 무슨 스트레스야? 남들은 안 챙겨줘서 서운하다고 하는 판에 솔직히 우리 엄마가 와서 당신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밥을 챙겨주는 거거든요. 부탁도 하고 가끔은 청소도 해줍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를 탓하는 것, 그게 짜증나. 누가 부탁했어서 그 일을 맡긴 게 아닌데 그런데 와서 매번 왜 이렇게 집안을 관리하느냐고 물어보면 잔소리를 하지? 그러니까 잔소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리고 요즘 집이 깨끗해서 사람이 사는 집이 마음에 들어. 당신 혼자 집안을 정리했을 때보다 훨씬 깨끗해졌잖아. 남편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성질이 뻗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가 안 생길 것 같다고 얘기했어.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길 것 같아서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만 할 거야. 어머니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버렸어. 요즘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스트레스 때문에 안 생기는 것은 다른 원인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기가 막혀서 큰 소리로 뭐라고 했냐고 하니 남편은 됐다고 하며 본인이 엄마에게 잘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싸움을 피하고 싶어 알겠다고 했죠. 남편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서 일상생활이 조금 더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그런 일상 속에서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같은 회사에서 일해봤는데 우리 회사는 인사발령을 자주 내리는 편이에요. 그니 발이 났다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근데 남편이 가게 된 부서가 일만 유명한 곳이었어요. 걱정이 되긴 했지만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부서로 발령받고 출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은 회사에 가기 싫다는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인사 발령 광고 사람들도 진짜 이상해서 회사에 가기 싫어 죽겠다. 그 당시에 회사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되니까? 아니, 내가 회사를 그만둔 지가 몇 년째인데 다시 회사에 들어가도 당신만큼 못 벌어. 일이 많아서 사람들이랑 부딪힐 일도 없지 않아. 거기가 일이 워낙 많아서 인력을 충원한 것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채용되어 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거기에 있던 팀원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바람에 힘들어 죽겠어요.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교 살면 안 될까 해요. 처음에는 남편의 가벼운 투정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날들이 많아지니 시간이 갈수록 걱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는데 친정에서 밥 한 끼 먹자고 전화해서 남편과 함께 다녀왔어요. 근데 친정집을 다녀온 다음 날 신부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어제 너희가 우릴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 보니까 정서방 얼굴이 안 좋았던데. 정서방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어제 친정에 가서 남편이 뚱해. 그래서 나는 친정 아버지께서 갑자기 떠나다 당신에게 큰 부담을 가져다 주셨을 것 같아. 그래서 내 남편이 어려워 보인다며 걱정을 했어. 그래서 나도 내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어. 최근 회사에서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새로운 부서에서 적응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 남의 돈을 받는 것이 쉽지 않지만 회사 업무가 정말 어려운 거야. 너도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높을 거고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어. 그럼 정서방의 부담도 줄어들 거라 생각하잖아. 결혼 2년 차인데 갑작스러운 일이 있었네. 끝물이고 곧 있으면 세 번째 재임을 맞이하는데 자연 임신도 안 돼서 차라리 여유 생길 때 아이를 가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애까지 생기면 제가 남편을 도와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친정의 아버지한테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상의해 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친정의 아버지와 나눈 대화에서 친정 아버지가 가게에서 일하려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당신 너무 힘들어 보인다며 걱정을 표현하며 아버지께서 가게에서 일해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돈을 벌면 당신도 부담이 줄어들 거라 생각해라고 하면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리보면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좋다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당신과 얘기하면서 아빠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상황을 보니 아빠도 빨리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일을 시작하려고 했고 남편은 제가 친정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하는 사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버리지 말아야 할까 싶어서 정말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친정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린 후 다음 날 바로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는 백반집을 하시는데 이모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음식 솜씨가 좋아서 반찬 하나하나도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손님들도 많았는데 나는 친정 아버지의 가게에서 도와주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근처에 있는 회사들도 함께 가면서 손님이 더 많아졌어요. 줄어들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았어요. 회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요. 이제 가게 주변 손님이 아닌 먼 곳에 배달이 가능하게끔 곧바로 포장할 수 있는 재료들을 준비했거든요. 아빠, 우리 가게에 방문하는 손님 중에 포장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이 70% 정도니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이미 포장하고 있으니까 배달 업체를 찾거나 홍보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친정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계시지 않아요. 아마 연세가 많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모습이겠죠. 포장 서비스는 처음이라서 걱정하시는 거겠죠. 해보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 좋아했죠? 혼자 달리고도 저희 업무자에게는 피곤함을 쌓이게 하는 것도 아는 대로 알아보는데요. 이것이 저희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뿐만이 아버지는 상가에 가게를 옮기셨는데 현업도 잘 하셨습니다. 더 늙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우리 가게는 포장과 배달을 주력으로 시작했어요.
포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직접 포장 용기를 가져오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서비스를 얹어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장 용기도 아끼고 손님들은 음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좋았고 한 적극적인 조치였다. 그리고 배달을 시작하니 확실히 배달 주문이 많아졌다. 때로는 아버지도 직접 배달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입소문이 퍼져 점점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와 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는 가게 크기를 100평으로 확장하고 직원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고용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잘 되자 정말 눈 깜빡임 없이 바쁘게 일했죠. 친정아버지는 가게가 잘 되는 모습을 보던 남편이 몸이 좋아하기도 했죠. 혼자 책임지고도 업무를 처리하며 힘을 합쳐 우리는 성장해왔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계절. 아버지가 진심으로 많이 벌어 오셨다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쉬는 것은 어떨까요? 주신 이유는 제 몸이 너무 좋지 않다는데요. 그러면 병이 있는지 검사를 받는 게 좋겠어요. 만약 병이 있다면 조속히 치료해야 되니까요. 다행히도 건강에 문제가 없었네요. 그럼에도 남편은 여전히 쉬고 싶다고 하시는군요. 친정아버지의 가게에 가시는 건 1년 반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시라면 그동안 남편을 쉬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가게 하시면 상황이 변할 수도 있으니 서뜩 쉬라고 권하는 게 어렵겠군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달라고는 어휘의 끝 또는 불완전한 문자열로 인식되었으며 문맥상 이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을 올바르게 수사한 내용으로 제시해 드릴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주시면 그에 맞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엄마와 아빠도 필요해요. 이제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래도 엄마와 아빠도 쉬어야지. 벌써 40년째 가게를 운영했으니까 몸이 피곤한 곳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아직은 나 혼자 그 넓은 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어. 당장 우리가 가게를 그만두는 건 아니야. 하지만 조금씩 가게에서 하던 일을 줄이려고 해. 그래서 너도 적응하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너도 가게 주인이라 생각하고 행동해. 친정 부모님은 이제부터 쉬고 싶대. 그래서 나 혼자 가게를 관리하라고 말했고, 가게를 내게 물려준다고도 말했어. 이 말을 듣고 나는 걱정이 많았고, 남편은 내 옆에서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띄더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친정아버지의 가게에 대한 얘기를 꺼내 시작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당신한테 가게를 물려주시는 거야? 아직 명예를 바꾼 건 아니지? 아직 아니지. 그리고 나는 부담스러워서 받기 싫은데 그런 큰 곳을 나 혼자 어떻게 리다. 왜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당신은 잘할 거야? 부담스러우면 나랑 같이 공동명의로 하면 되는 거지. 남편이 가게를 공동명의로 하자는 말이 나와서 저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왜 공동명의로 하냐고 물어봤죠. 당신이랑 같이 하는 가게가 아닌데 그게 왜 공동명의야? 내가 가끔씩 가서 도와주기도 할 거 아니야? 부담스럽다며 그럼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는 게 나을지 부담을 함께 짊어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친정아버지를 각하의 명의를 이주한다는 이유로 부담스러워 했던 거야? 지금은 아버지의 얘기로 인해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남편이 말도 안 되게 공동명의를 주장하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전했는지 새벽부터 찾아와 100평 가게를 물려받는 일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사돈이 나에게 평짜리 가게를 물려준다고 했다고 해. 거기에 내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받을 것이냐면 그냥 팔아버리고 돈으로 받을 것이냐고 말했대. 받아와라네. 그건 저희 아버지가 제게 주신 것인데 그걸 왜 공동명의로 해요? 그리고 단녀야, 너는 왜 이렇게 함께하는 의식이 없어? 너와 내 남편은 한 몸이야. 그리고 내가 예전에 그랬었잖아. 공동명의로 해야 안전장치가 된다며. 내가 부담스럽다고 했다며. 당연히 부담스럽지. 평이나 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공동명의로 해야 신혼집을 할 때는 정말 반반 부담했던 남편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더니 여태까지 우리 친정아버지 혼자 일구고
제가 같이 일하며 받게 된 친정집 가게를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주장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그거랑 이거랑 다르죠. 어떻게 친정 아버지의 가게를 공동명의로 해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해요. 아주 미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에요. 저번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호락호락하게 안 넘어가니까 전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너무 당당하게 하시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계속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매번 전화를 잘 못 받아도 몇 분 뒤에 다시 걸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아예 전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곧 점심시간에 기도하니 직접 보고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 회사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로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한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남편 회사 동료의 아내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녀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봤죠. 예전에는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종종 만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바빠서 그렇게 쉽지 않네요. 이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은 남편과 함께 오신 거예요. 제 남편이 연락이 안 돼서 그냥 얼굴 보고 얘기도 하려고 왔어요. 아, 그래요. 결국 그 사람하고 이혼하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매주 비싼 골프를 즐기신다니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것이 저는 너무 억지로 보여서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미 이혼을 했어요. 동료의 아내가 골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남편한테 들은 적이 없는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난 그게 내 말이네요. 어리둥절하게 있으니 동 아내분도 당황하더라. 그 요 모르시고 계셨어요. 아니 주말마다 제 남편이랑 셋이 남편이랑 같이 골프 치러 다녔어요. 종종 박일도 하고 오기도 했는데 남편이 힘들다고 해서 제가 쉬라고 하고 가게로 일을 나갈 때마다 남편은 뒤에서 골프 치러 다니던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지더라고요. 동료 아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저한테 몸 안 좋다는 말로 밑밥을 깐 후 제가 가게 일로 정신이 없을 때 본인은 제가 번 돈으로 골프나 치고 다니고 싶었던 거였죠. 근데 같이 골프 치러 다니던 동료가 이것 때문에 이혼을 당하게 됐으니 순간적으로 본인도 그러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겠죠. 이런 이유로 저희 친정 아버지는 가게를 공동명의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안전장치라는 것이 제가 남편이 이혼을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죠.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입이 다물어지고 그렇게 동료 아내분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중에 남편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남편이 곱게 보이겠어요. 그래도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편한 웃으며로 가자고 했습니다. 물건을 두고 내린 것 같아서 그거 가지러 왔어. 뭐 777 못하게 내 차에 뭘 흘리고 다녀? 이따 저녁에 가져가면 되는 걸 뭘 회사까지 왔어. 내가 못 올 때 왔어. 내 남편이 다니는 회사. 오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이야. 남편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짓고 차를 향했습니다. 나는 보조 운전석 문을 열고 있는 척하며 서먹해지게 트렁크로 이동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러나 그 안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비쌌던 골프채가 몇 개나 들어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대형 SUV를 몰며 다니는 거니까요. 트렁크 안은 골프 용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겨 다니는 줄 알았던데 이걸 확인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트렁크 뒷좌석을 헷갈리며 급하게 다가와서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팜플렛 같은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것에 회원권이 작성되어 있었기에 팜플렛을 집어내어 확인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내 손을 멈추고 제가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어요. 팜플렛을 확 빼둬서 뭘 하는 거냐고 얘기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두고 갔는지 알아서 그거만 챙기면 돼. 왜 남의 트렁크를 열어봐? 아니, 내가 당신을 보려고 회사에 왔는데 로비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 정현 씨와 이야기했어요.
거기 이혼했다는 걸 알아? 근데 나한테 대단하다고 하면서 당신 얘기하는데 직접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런 거지? 지금 이게 뭐야? 당신 주말마다 골프 치러 다녔어? 몸이 아파서 운동하려고 다닌 거지?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큰 소리야. 지금 나 직장에는 거 안 보이다가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 남편은 저를 트렁크에서 밀어내고는 차문을 닫고 후다닥 회사로 되돌아갔어요.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 가는 길에 남편 차에서 본 판플레이를 떠올리며 검색해 봤어요.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골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회원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권에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거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회원권 말이에요. 기본부터 고급까지 있고요. 기본은 1,500만 원, 스탠다드는 3,000만 원, 고급은 5,000만 원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상위 단계도 있는데 그걸 안내해 드릴까요? 라고 말씀했어요. 아, 그럼 혹시 회원권 조회도 가능한가요? 어떤 걸로 했는지 궁금해서요. 본인 되시면 회원권 번호 알려주시면 좋아해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가게에 늦게 나가면서 그때 봤던 팜플릿을 찾아냈고 회원권 번호까지 확인한 뒤 다시 연락해서 물어봤죠. 그러니 어떤 회원권을 산 것인지 알려주는데 저는 이렇게 큰 돈을 쓰는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솔직히 저는 기본 1,500만 원짜리조차도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보다 더 비싼 3,000만 원짜리 회원권을 계약한 거였죠. 심지어 이것은 평생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매년 갱신하는 건데 1년에 3,000만 원씩 골프에 투자하고 있던 거죠. 회원권만 그 정도 가격이면 1년에 5, 6천만 원이 골프에만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나한테는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내 번 돈으로 골프를 쳤었지. 그것도 난 몰랐는데 주말마다 바쁘게 일하는 남편이 안쓰러웠던 거야. 어떻게 이걸 뒤집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도중 남편이 퇴근해 집에 왔어. 나는 납작하게 엎드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았어. 일단 남편은 회원권 얘기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럼에도 사과하지 않았어. 오히려 나는 나를 위해 일했던 것을 감안하여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했어. 내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동안 나는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했어. 그래서 나도 이제는 즐겨야지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제 이야기는 내게 말해야 할 것 같아. 매주 주말에 쉬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쉬지 말라고 내가 가게에 나가 노력했는데 원래로라면 골프장을 다녀야 할 때였는데 회원권을 취소하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취소하면 50%만 돌려받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1년간 다니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돈은 내가 감당하겠으니 당장 회원권을 취소했어. 지금 남편과 골프 회원권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어. 그리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셨지. 그래서 남편이 뭘 했는지 알려줬어. 남편이 뭘 했는지 알아?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래서 주말에 가게에 나가 돈을 벌고 왔었는데 이는요 혼자 비싼 골프치에 다녔다면 나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도 제 말을 들으면 당연히 남편한테 호통을 치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호통의 주인공은 저였습니다. 너는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네. 그리고 골프는 운동해도 좋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서야 너 친정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면서 돈도 많이 받는다며. 그리고 이번에는 사돈이 100평짜리 가게도 주신다며. 그럼 내가 먼저 해준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걸로 남편을 잡고 있어. 어머니 별것도 아니라고요. 남편이 계약한 회원권이 얼마나 줄 아세요? 자그마치 3,000만 원이라고. 그리고 이 3,000만 원을 한국어 문법 및 맥락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확히 재구성됩니다. 번만 내는 게 아니라 1년마다 내야 한다고요. 그게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너가 가게 받은 걸 팔아서 그냥 이 동네에서 재개 시작해. 그럼 통 걱정 없을 거 아니야? 너희 가게가 잘 되니까 당연히 피상값에 잘 팔릴 거고 시어머니가 남편의 편을 들어주니 옆에서 기고만장해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색해 보이더라고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제 짐을 꾸려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왜 당신 나랑 이혼이라고 하려고 나야 좋지? 재산 분할 받은 걸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죠? 아, 내가 노는 걸 알겠네. 장이 쓰러진 가게를 찾아보았더니 30억이 넘었어. 그 절반을 받으면 벌써 15억이라니. 그럼 그냥 이혼해보는 게 어때? 너희 재산을 분할하면 나도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어이, 내가 재산 분할로 돈을 받으면 엄마 차를 먼저 바꿔줄게. 차를 살러 가자. 둘 다 일이 난리가 났었어. 아마 우리 친정아버지는 자기 가게라고 생각해 그랬던 거지. 근데 아직 아버지가 가게에 나오시기도 하고 나는 먼저 아버지에게 천천히 몇 년 뒤에 바꿔보자고 말한 상황이었어. 심지어 남편이 공동명의를 하길래 나는 가게를 물려받는 게 더 좋다고 밀어놓았지. 근데 우리 둘이서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지. 그래서 그들을 뒷담화하고 있었어.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이혼 준비를 하는 도중에 남편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생각한 재산 분할 금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연락을 한 거겠죠. 음악 재산 분할 900이 뭔가요? 우리가 분할할 건 집뿐인데 당신 아버지의 가게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건 제 것도 아닌데 왜 분할해야 하고 우리가 집을 살 때 반반으로 내는 것은 재산 분할의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남은 가게는 아버진 것이겠죠. 하지만 제가 아버지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오다 보니 재산 분할할 게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도 전화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치더라고요. 내가 물려받을 가게도 재산 분할에 포함해야 해.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어머니, 그걸 왜 포함해요? 제 것도 아닌데. 어차피 남자는 입장에서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본인 아닌 것에 욕심 좀 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들도 이혼당하는 게 아니에요. 뭐, 너 어디 신비한 마음 해 아줌마네? 아줌마예요. 저희 이혼하는 마당에 무슨 시엄마 됐고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한테 들으셨죠? 저희 재산 분할하는 거, 집 하나인데 그거 공동명의로 반반해서 집 팔아서 절반값 받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은 제가 일하는 친정아버지 가게까지 재산 분할에 포함되는지 알고 들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처음에는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것도 본인이 되어야 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친정아버지의 가게로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나 그 회원권도 팔았어. 그리고 골프 관련된 물건들도 다 팔았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자. 그래, 나도 잘못했다. 나는 우리 아들이 개 죽을까 봐 더 큰 소리를 친 거였어. 돈 잘 버는 내가 우리 아들을 무시할까 봐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여태까지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었다. 왜 재산 분할에 포함될 줄 알았던 친정 아버지의 가게가 당신에게 안 된다고 해서 이제야 납작 엎드리는 거야? 그러면 뭐라도 나올 것 같아. 나랑 이혼하면 우리 아빠 나눠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그냥 내버렸을 것 같아요. 아이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니까 잘못한 게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당신께 이렇게 사과하러 온 거예요. 남편이 얼빠진 모습을 보니 고소하더라고 하셨어요. 어제는 하루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다시 합치게 되면 이제는 진짜 장인 어른의 가게를 갖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꼴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하는군요.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남의 것을 본인 것으로 착각한 시어머니와 남편을 참게 시켜야 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제 부모님은 여행 다니며 계세요. 부모님 재산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제 긴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